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타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함수요. 기타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배열 수식 있죠? 그리고 찾기 참조 함수도 있고 논리 함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배웠던 그런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식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기타 함수요. 이 기타 함수는 이제 보통 이제 매번 이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한 문제씩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배점은 6점이고요.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이 기타 함수에서 나오는 함수들이 지금처럼 이런 이제 함수들이 있어요. 자, 요 함수들 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sum product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sum product는 프로덕트가 이제 곱하는 거고 sum이 이제 합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열 1하고 배열 2하고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 그것들의 개별 요소들끼리 싹 다 일단은 먼저 곱해요. 각각 곱한 그 결과를 모두 더한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sum product에서 그 개별 요소들끼리 먼저 곱을 해요. 곱을 한 그 결과를 싹 다 더해서 그 값을 반환해 주는 게 우리 sum product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1번, 2번 이렇게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1번, 2번 이렇게 영역 지정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영역이 있을 때 각각 이제 대응되는 값들이 있죠. 그래서 A의 1번하고 B의 1번 그 값을 곱하고 A의 2번, B의 2번 그 값을 곱합니다. 이 두 개 값을 서로 곱한 다음에 그 곱의 곱한 값의 합계를 반환해 주는 게 우리 sum product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days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는 이제 마지막 날짜 찍어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이제 시작하는 날짜를 찍어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마지막 날짜에서 시작한 날짜 그 날짜를 뺀 그 일수를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days라는 요 함수입니다. 해서 지금 2021년 7월 10일 이렇게 이제 찍어놓고 2021년 7월 7일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3 결과값을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반환해주는 게 우리 days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sumif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sumif라는 함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countif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여기에는 이제 sum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요 합계 범위에 들어있는 그 범위의 값들을 싹 다 더해주는 거. 그게 이제 sumif라는 요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sumif라는 함수를 지금쯤 이렇게 썼어요. A 1번, A 10번 해서 이렇게 영역 지정해주고 그리고 컴퓨터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A 1번부터 A 10번 이 사이의 데이터들 중에서 컴퓨터랑 똑같은 거 찾아서 같은 행에 있는 그 B의 1번부터 B의 10번까지 이 영역의 데이터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이제 sumif s라는 거는 우리 sumif랑 똑같은데 sumif에서는 우리가 조건을 딱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sumif s에서 sumif에 이제 s가 붙은 거죠. 해서 얘는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거. 그때 이제 sumif랑 sumif s랑 차이가 뭐냐면은 이 sumif s 같은 경우는 이제 s라는 요 글자가 붙었잖아요. 해서 여기서는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sumif 같은 경우는 조건을 딱 하나만 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합계 구할 범위 그 범위를 우리가 맨 뒤에다 찍어줘요. 근데 sumif s 같은 경우에는 그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찍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건 1의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조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1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조건 2 범위 찍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써줍니다. 그러면 이 조건 2 범위에서 이 조건 2번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합계 구할 범위에 있는 그 값들의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sumif하고 sumif s 같은 경우는 합계 구할 범위가 앞에 나오냐 아니면 뒤에 나오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sumif는 조건을 딱 하나만 쓸 수 있다. sumif s는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sumif s라고 쓰고 지금 C의 1번부터 C의 10번 하고 이렇게 잡았죠. 얘가 이제 합계 구할 그 범위예요.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들의 합을 구해달라 그건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A 1번부터 시작해서 A 10번 그 영역에서 컴퓨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B의 1번부터 시작해서 B의 10번 이 영역에서 1급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C의 1번부터 시작해서 C의 10번 그 영역의 값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겁니다.
해서 썸이프하고 썸이프 S 같은 경우는 합계 구할 그 범위를 앞에다 쓰냐 뒤에다 쓰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형식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mid라는 함수요. mid라는 함수는 여기 앞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찍어주고 이 텍스트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A, B, C, D, E라고 찍어놓고 3,2라고 쓰게 되면 이 데이터들 중에서 A, B, C, D, E 중에서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위치 그럼 C죠. C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갖다 달라? 2개를 갖다 주세요. 그거예요. 해서 C부터 시작해서 2개 그럼 C하고 D죠. 해서 C, D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때 이 mid라는 요 함수도 mid, left, right 그 세 개가 친구거든요. 이 함수 자체가 함수 이름이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 해서 이 mid라는 함수로 뭔가 데이터를 추출해내면 그것도 전부 다 뭘로 가지고 온다? 텍스트, 문자 형태로 가지고 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workday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시작 날짜에다가 일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휴일 날짜를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시작 날짜에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주 5일 근무하잖아요. 그리고 빨간 날은 다 쉬잖아요. 그래서 주말하고 휴일 날짜, 주말하고 여기서 내가 정해놓은 그 휴일 날짜를 제외한 이 일수만큼 지난 그 날짜를 반환해주는 게 우리 workday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workday라고 이렇게 써놓고 2021년 5월 3일 이 날짜부터 시작해서 요 휴일 날짜 5월 5일을 제외하고 요 5일이 지난 그 날짜가 며칠이냐 그거 구해달라 그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달력을 통해서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월달 달력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날짜가 지금 5월 3일이죠. 5월 3일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일 지난 날을 구해주는데 그때 이제 휴일 날짜는 중간에 껴있는 게 5월 5일이다 그거요. 그래서 5월 3일부터 시작해서 5일이 지난 그 날짜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럼 5월 3일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하루 지났죠. 그 다음에 여기서 5월 5일은 휴일 날짜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이 날짜는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틀 지났고 여기서 이제 3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 5월 10일이 이제 네 번째 날짜죠. 4일 지난 날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1일이 5일 지난 날짜요. 해서 이 5월 3일부터 시작해서 5일 지난 그 날짜는 5월 11일 그거다 해서 그렇게 이제 5월 11일을 반환해 줍니다. 요게 이제 workday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daverage라는 요 함수가 나왔습니다. 앞에다가 이제 전체 범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번호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앞에 이제 d가 붙어 있죠. 해서 우리 d로 시작하는 그 함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day라는 이런 함수 말고요. 우리 뭐 daverage가 됐든 dsum이 됐든 dcount가 됐든 dcount a가 됐든 그렇게 이제 d로 시작하는 그런 함수들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런 함수들은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dsum이나 daverage나 dcount나 dmax나 dmin이나 어떤 함수가 됐든 사용법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요 범위에서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이 뒤에다가 지정한 그 조건에 맞는 자료 중에서 특정 열에 있는 그 값에 daverage 평균 값을 반환해 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기타 함수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런 함수들이 지금처럼 이런 이제 함수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요 함수들 생김새 먼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만약에 지금처럼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는데 이런 함수 형식을 모르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함수들의 형식 먼저 꼭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강의 봐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